소띠로 태어나신 분들 그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성실히 걸어왔지만 정작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난 듯 외롭고 허전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 하며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속은 고단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늘은 그 눈물과 땀을 헛되이 두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인내와 성실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복이 열릴 차례입니다. 삶의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멈춰있던 재물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길이 하나씩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소띠분들에게 새로운 기운이 발 아래 닿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띠는 사주명리학적으로 축토의 기운을 타고난 존재였습니다. 축토는 음토에 속하며 겨울의 습기를 머금은 땅으로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습하고 차가운 성질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소띠로 태어난 이들은 평생을 근면과 성실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쉽게 지치고 답답함을 느끼는 면이 있었습니다. 토가 강하게 작용할 때는 안정감과 끈기를 주었지만 반대로 토가 과해지면 변화에 둔해지고 고집이 세져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쉽게 놓쳐버리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또 토가 약하게 작용하면 중심을 잃고 남의 말에 흔들려 삶의 뿌리가 불안정해지는 양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소띠에게 올해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 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주에서 토가 수와 화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토와 수가 조화를 이루면 재물과 인연이 고르게 흘러 안정적인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하지만 토가 과도하게 수를 막으면 흐름이 정체되어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토와 화가 적절히 만나면 삶의 활력이 생기고 의욕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화가 지나치게 강해 토를 태우면 건강이 흔들리거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소띠의 삶은 언제나 토를 중심으로 그 주변 오행과의 균형 속에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운세적으로 보았을 때 올해 소띠가 주의해야 할 점은 쌓임과 정체였습니다. 축토의 성질은 무엇이든 붙잡아 두려는 습성이 강해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하고 정리해야 할 것은 쌓아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운이 막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따라서 토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작은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집안 서류를 정리하거나 낡은 물건을 버리는 일 혹은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습관이 토의 기운을 순환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행동들이 실제로는 사주적으로 토의 균형을 바로잡는 의식과 같았습니다. 또한 소띠는 본질적으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인내가 지나치면 삶이 답답해지고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움직임이 중요한 해였습니다. 작은 여행, 새로운 학문 혹은 낯선 사람과의 대화 등은 모두 토가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축토의 기운은 원래 씨앗을 머금고 발화를 준비하는 땅이었기에 외부의 자극과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만 그 속에 씨앗이 틔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소띠에게 필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단단한 삶 속에 작은 틈을 만들어 새로운 바람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소띠는 토의 기운을 조율하는 것이 곧 운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집착을 정리하며 반복적인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이는 곧 토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오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막혀있던 길이 트이고 삶의 기회가 다시 들어오며 오랫동안 쌓아온 성실함이 드디어 결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을축생은 을목이 축토에 뿌리 내린 구조였습니다. 이는 작은 나무가 겨울에 눅진한 흙 속에서 자라려는 모습과 같아서 성장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주였습니다.
재물운의 측면에서 보면 축토는 저장과 인내를 상징했으므로 한번 모아둔 재산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토가 습해 목의 기운을 막으면 재물의 흐름이 더디고 답답하게 흘러가 버리기 쉬웠습니다. 즉, 벌기는 벌어도 늘 지출이 따라오거나 기회를 알아도 움직임이 늦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을목의 본성은 끊임없이 잘하려는 성질이었고 축토는 이를 붙잡아두는 땅이었기에 재물은 늘 노력에 비해 결과가 늦게 들어오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을축생은 단기간에 큰 재물을 얻기보다는 꾸준히 쌓아가며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대운과 세운에서 토의 기운이 강해지면 막힘이 커지지만 수의 기운이 도와주면 목이 자라고 토의 무거움이 흩어지며 재물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올해 을축생이 재물운을 높이려면 반드시 수의 기운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는 재물의 순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을축생에게 좋은 물건은 파란빛이 감도는 소품이나 손수건이었습니다. 이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주오행에서 수의 흐름을 끌어와 을목의 성장을 돕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파란빛을 가까이 두면 막혀있던 판단력이 트이고 재물 기운을 부르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수를 불러오면 토의 무거움이 풀리면서 재물이 모이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행동으로는 움직임이 가장 큰 개운법이었습니다. 축토의 성질은 고여있는 땅이었기에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쉽게 정체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올해 을축생이 재물운을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매주 한 번이라도 낯선 곳을 방문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 평소 가지 않던 시장이나 공간을 둘러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토를 흔들어 정체된 재물의 기운을 깨우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풍경과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의외의 재물 기회가 생기거나 작은 부수입의 문이 열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또한 을축생은 본래 지식과 배움에 강한 구조였기에 올해는 배움을 통한 재물이 특히 유리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온라인 강의,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곧바로 재물운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토 속에 갇힌 을목이 지식을 양분 삼아 자라듯 새로운 배움은 실제 재정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리하자면 1985년 을축생은 재물운이 단박에 크게 들어오는 형세는 아니었지만 토의 무게를 조금씩 풀어주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쌓이는 재물로 이어졌습니다. 파란빛 물건을 가까이 두고 주기적인 이동과 새로운 배움을 통해 토와 수의 균형을 맞춘다면 올해는 지난 시간의 답답함을 뚫고 재물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큰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을축생의 재물운이었습니다. 1973년 개축생은 개수가 축토 속에 잠겨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겨울 땅 속에 고여있는 찬물과 같아 외부로 흐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물운으로 보자면 개축생은 타고난 저축의 기운을 지녔습니다. 쉽게 돈을 흩어버리거나 낭비하는 성향은 적었으나 문제는 재물이 원활히 순환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흐름은 있으나 막혀서 오래 머물고 써야 할 타이밍에 머뭇거리며 기회를 놓치거나 과도한 신중함 때문에 재물이 늘어날 기회를 밀어버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개수는 본래 흐르고 흘러야 빛이 나는 기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축토라는 그릇 속에 갇히면 오히려 습기가 되어 답답함과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곧 재물이 고여있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늘 움직이지 않아 삶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축생에게 올해 필요한 것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습관이었습니다. 재물이 단순히 쌓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돌고 다시 불어날 수 있도록 순환의 구조를 만들 때 재물운이 크게 살아났습니다. 이를 돕는 첫 번째 방법은 맑은 물을 가까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에 매일 새 물을 채우거나 작은 분수대를 두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명리학적으로 수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물은 곧 재물을 상징했고 맑게 갈아주는 행위는 곧 막힌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의식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바꾸며 오늘의 재물은 새롭게 흐른다고 속말하면 무겁게 눌리던 토의 기운이 풀리며 실제 재물 기운도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록을 통한 정리였습니다. 개수는 본래 감정과 지혜를 머금은 기운이었고 그것이 토와 만나면 지나치게 축적되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재물운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고 쓰지 못하는 흐름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자신의 감정과 지출, 작은 감사의 일을 기록하는 습관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토 속에 갇힌 수를 배출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스스로의 소비 습관과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물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개축생에게는 소규모 투자와 부수입 활동이 재물운을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큰 모험보다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강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개축생에게는 소소한 재물의 움직임이 결국 큰 재물운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취미를 활용한 부업이나 배움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곧바로 재물의 새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973년 개축생은 재물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물을 맑게 갈고 감정과 지출을 기록하며 소소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고여있던 재물이 순환하며 새로운 기회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개수의 본성에 맞게 흐르고 흘려보내는 습관을 들인다면 올해는 답답했던 재정의 흐름이 서서히 풀리고 안정된 기반 위에 작은 풍요가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었습니다. 1961년 신축생은 신금이 축토 위에 놓인 사주로 단단한 금속이 겨울 흙에 묻혀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지키는 힘이 강해 한번 모은 것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의 기운이 과중하면 금이 묻혀 빛을 잃고 재물이 흘러야 할 길이 막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이는 꾸준하지만 늘 제자리를 맴돌거나 기회가 와도 과도한 신중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는 흐름이 반복되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축생에게 중요한 과제는 토의 적체를 줄이고 금의 기운을 살려 재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돕는 물건은 황동이었습니다. 황동 숟가락이나 작은 황동 장식품은 토와 금의 성질을 함께 품어 묻혀있던 금을 떠올리고 재물의 길을 열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쪽 방위에 황동 물건을 두거나 식사 때 황동 숟가락을 사용하면 무겁던 기운이 안정되며 금전의 순환이 원활해졌습니다. 황동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토가 금을 눌러 막힌 흐름을 풀어내는 상징적인 개운물이 되었습니다. 행동으로는 문서 정리가 필수였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계약서, 금융 관련 서류, 사용하지 않는 카드나 자동이체 내역은 토의 적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는 행위가 곧 사주적으로 막힌 토를 걷어내는 실천이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계약을 정리하고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개선하며 계좌를 생활 비비상금 투자금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금의 세밀한 성향이 빛을 발했습니다. 신금의 장점은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집중력에 있었으므로 영수증을 모아 기록하거나 구독료 보험료를 점검하는 일이 곧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신축생은 큰 모험보다 작은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립이 더 유리했습니다. 소규모 투자나 반복적인 부수입은 신축생의 신중한 기질에 맞아 재물을 서서히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음력 8월과 11월은 문서 정리와 조건 변경에 유리한 시기로 대출 상환이나 계약 갱신을 조정하면 불필요한 이자와 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금속 필기구로 하루의 지출 계획을 적고 저녁에는 감사할 만한 수입을 한 줄 기록하는 습관 또한 재물운을 강화했습니다. 신금이 기록과 정리에서 힘을 발휘하는 기운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축생은 올해 재물의 큰 변동보다는 안정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황동을 가까이 두고 문서와 지출을 정돈하며 작은 루틴을 지킨다면 묻혀있던 금의 기운이 드러나고 정체되던 재물의 흐름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오래 버텨온 성실함이 결실로 이어져 올 하반기에는 재물의 두께가 안정적으로 더해지는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49년 기축생은 기토가 축토와 겹쳐 앉아 음습한 겨울 땅의 기운이 두텁게 쌓인 구조였습니다. 기본 성정은 신중하고 꾸준히 모은 것은 지켜내는 힘이 강했지만 토가 지나치면 재물이 고여 순환하지 못하고 기회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재물운의 관건은 이 무거운 토를 환기시켜 흐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토는 빛과 바람을 만나야 숨을 쉬었고 그때 수의 통로가 열려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운 물건으로 자개를 권했습니다. 자개는 얇은 껍질의 빛을 겹겹이 반사해 탁한 토의 기운을 흩뜨리는 상징을 지녔습니다. 서쪽 방이 책상 위에 작은 자개함을 두고 현금 봉투, 통장 메모, 영수증을 깔끔히 정리했을 때 토가 정돈되고 금생수의 순환이 살아났습니다. 자개함을 열고 닫으며 오늘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한 줄로 기록하는 습관은 재물의 호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자개함 속 서류를 갈아 끼우고 빈 봉투를 다시 채우는 의식까지 더하면 굳어있던 토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행동에서는 빛과 호흡을 중시했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어 햇살을 들이고 창가에서 천천히 7회 복식 호흡을 했습니다. 들숨에 돈이 들어옵니다라고, 날숨에 막힘이 빠져나갑니다라고 속말했는데 이 루틴이 토의 적체를 덜어주었습니다. 이어 낡은 물건 3가지를 매주 버리고 보관만 하던 장식도 자서류를 용도별로 재배치하면서 고정비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전화요금, 보험, 구독료처럼 보이지 않는 누수를 줄이면 토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기축생에게 유리한 재물 분야는 토지, 주택, 창고, 식재료처럼 토의 속성을 닮은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공격적 확장보다 기존 자산의 활용도 개선과 조건 변경이 이익을 키웠습니다. 임대료 갱신, 대출 금리 재협상, 보증금 운용 방식 조정이 유효했습니다. 소규모 현금 흐름 사업을 더하면 꾸준한 월 흐름이 생겼습니다. 음력 10월 전후로 문서 운이 정리되고 11월에는 환급과 할인, 수수료 절감이 겹치며 잔고가 두터워지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녁마다 지출 한 줄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1949년 기축생의 재물운은 빛을 들이고 호흡을 만들고 토를 정리하는 세 동작에서 트였습니다. 자개의 반사광과 아침 호흡, 주기적 비움과 장부 정돈이 겹쳐질 때 쌓아온 성실함이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크게 흔들지 않아도 되었고 다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루틴을 지켜 토를 다져 주었을 때 올해 재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두께를 더했습니다. 서쪽으로 3칸 정리 규칙을 잡고 한 달만 운용했더니 숫자가 눈에 보이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면 연말 결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토의 무게를 덜고 빛과 호흡으로 흐름을 열면 재물운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소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상의 행동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은 수를 불러 목을 돕고 금을 빛내 토를 정돈하는 오행의 순환을 생활화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크고 거창한 변화보다 작고 반복 가능한 루틴이 재물의 길을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침 루틴은 물 한 잔과 창 열기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구성했습니다. 투명한 컵에 신선한 물을 채우고 오늘의 돈은 맑게 흐른다라고 속말하며 마셨습니다. 창을 열어 빛을 들이고 7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맞추며 막힘이 빠져나간다고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이 세 동작이 수생목과 금생수의 순환을 깨워 하루의 현금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리는 비움에서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 낡은 물건 3가지를 버리고 서류 3묶음을 정리하며 수납 3구획을 비웠습니다. 서쪽 방위를 우선 정돈해 토의 적체를 덜고 금의 결단을 살렸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약과 구독, 묶인 포인트와 소액 자동이체를 찾아 끊어 숨겨진 누수를 줄였습니다. 비움은 지출을 줄이고 선택의 반응 속도를 높여 주었습니다. 장부와 계좌는 흐름의 지도였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 투자금을 계좌로 분리하고 주 단위로 입출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에는 지출 한 줄, 들어온 돈 한 줄을 적어 하루의 호흡을 맞췄습니다. 월초에는 대출, 보험, 통신, 임대 등 고정비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필요시 재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작은 수수료와 이자율의 차이가 연말 잔고의 두께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색과 재질은 오행의 스위치처럼 배치했습니다. 85년은 파란 소품을 데일리로 지니며 머뭇거림을 풀었습니다. 73년은 유리잔에 물을 매일 갈아 정서와 지출의 흐름을 맑혔습니다. 61년은 황동 소품을 책상 오른쪽이나 서쪽에 두어 판단과 실행을 붙였습니다. 49년은 자개함에 현금 봉투와 메모를 정리해 빛의 반사를 통해 토의 무게를 덜었습니다.
모두 일상의 자리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개운 장치였습니다. 움직임은 정체된 토를 흔드는 마무리 열쇠였습니다. 주 1회 낯선 길을 40분 걷고 시장이나 도서관 같은 유동이 많은 공간을 일부러 찾았습니다. 새로운 경로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해 소규모 수익 아이템으로 시험했습니다. 이동 자체가 지출 선택을 바꾸고 작은 부수입의 문을 여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반복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체크인을 권했습니다. 아침 물, 비움 3가지, 장부 1줄, 이동 1번, 색과 재질 점검까지 5가지를 표로 만들어 표시했습니다. 3주만 이어도 체감이 생기고 9주면 습관이 굳었습니다. 소와 같은 꾸준함이 토를 다지고 재물의 길을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연말의 숫자를 바꿨습니다. 소띠는 축토의 근본을 지녀 재물을 담아 지키는 능력이 강했지만 토가 탁해지면 돈이 고여 돌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가 과중하면 판단은 느려지고 실행은 막혀 기회가 앞에 있어도 반응이 늦어졌습니다. 반대로 토를 맑히면 저장과 순환이 함께 살아나 현금 흐름과 의사결정의 속도가 동시에 개선되었습니다. 올해의 핵심은 토를 가볍게 하고 숨쉬게 만드는 생활 기술을 꾸준히 반복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오행의 순환으로 보면 금생수와 수생목이 돌아야 재물의 강이 넓어졌습니다. 토가 수를 가로막는 토국수의 상태에서는 벌어도 셀 구멍이 생겨 잔고가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의 통로를 열어 목을 키우고 다시 화로 데워 토를 건조하게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창을 열어 빛과 바람을 통하게 하고 맑은 물을 매일 갈아주며 정리와 기록을 병행하면 이 순환이 자연스레 형성되었습니다. 정리와 비움은 토의 적체를 걷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묵은 서류와 자동이체, 유휴 구독을 정리하자 보이지 않던 누수가 드러났습니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결정이 빨라지고 결정이 빨라지면 현금 회전율이 높아졌습니다. 작은 수수료 차이와 이자 조정이 연말 잔고를 바꾸는 힘으로 누적되었고 이는 토가 맑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호흡과 속말은 토를 움직이는 미세한 레버였습니다. 아침 물 한 잔에 오늘의 돈은 맑게 흐른다고 속말하고 7회 복식 호흡을 이어가자 마음의 무게가 줄며 소비 선택이 명료해졌습니다. 저녁 한 줄 장부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확인하자 금의 세밀함이 살아나 불필요한 지출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반복의 힘이 토를 다지고 재물의 길을 넓혔습니다. 연생별 개운 물건은 단순 장식이 아니라 토를 조율하는 실용장치였습니다. 85년은 파란 소품으로 술을 불러 머뭇거림을 풀었습니다. 73년은 유리잔에 물을 매일 갈아 재정과 감정의 흐름을 맑혔습니다. 61년은 황동을 서쪽에 배치해 금의 결단을 깨웠습니다. 49년은 자개암으로 빛을 반사해 토의 무게를 덜고 장부 질서를 세웠습니다. 각 장치가 일상의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작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를 다스린다는 것은 버티는 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힘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움과 정리, 빛과 물, 기록과 호흡이 겹쳐질 때 저장과 순환이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토가 맑아지자 기회가 보였고 보인이 움직였고 움직이니 재물이 두터워졌습니다. 올해 소띠의 재물운은 거대한 모험이 아니라 작은 루틴에 충실함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올해 소띠의 재물운은 거대한 도약보다 작고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 두께를 더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토의 무게를 덜어 숨쉬게 만들면 저장과 순환이 동시에 살아났고 보수적이던 판단도 기회에 맞춰 적시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리와 비움, 빛과 물, 호흡과 기록이라는 6가지 축을 일과 생활의 기본값으로 고정했을 때 잔고의 흐름이 눈에 보이게 안정되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힘은 이미 충분했으므로 흐르게 하고 증식시키는 장치를 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험을 크게 키우지 않고도 결과를 만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연생별 실천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85년은 파란 소품을 일상에 배치하고 주 1회 새로운 경로를 걸으며 배움을 수익화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73년은 유리잔에 물을 매일 갈고 감정과 지출을 한 줄로 기록해 소액순환과 부수입을 활성화했습니다. 61년은 서쪽에 황동을 두고 문서와 계좌를 재정렬해 누수를 차단하고 조건을 갱신했습니다.
49년은 자계암으로 빚을 반사시키며 고정비를 깎고 자산의 용도를 재배치해 현금 흐름을 가볍게 했습니다. 모두 토를 맑히고 술을 통하게 하는 동일한 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점도 분명했습니다. 음력 8월에는 정리와 환기가, 10월에는 문서 조정이, 11월에는 비용 절감과 환급 흐름이 유리했습니다. 아침 물 한 잔과 7회 호흡, 저녁 한 줄 장부, 주 1회 비움, 주 1회 이동이라는 5칸 표를 체크했을 때 습관이 힘이 되었고 힘이 숫자를 바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실한 소의 걸음은 느렸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한 칸이 내일의 한 줄을 만들고 한 줄이 한 달의 남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남음이 다시 흘러 씨앗이 되어 올 하반기 재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3달 생활비만큼 확보했습니다. 월말에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 현금과 안전자산, 성장자산의 비중을 재조정했습니다. 새로 유입된 돈은 급하지 않게 3단계로 나눠 분할 투입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먼저 누수를 막는 데 재투자했고 다음으로 학습과 도구의 배당에 생산성을 키웠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규칙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전에 정한 손절과 익절, 지출 한도, 협상 스크립트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토의 고집을 규율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규율이 생기자 재물은 머물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장되지 않은 평범한 하루의 반복이었지만 반복은 결국 운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연말 결산에서는 3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엇을 줄였는가, 무엇이 돌았는가, 무엇이 자랐는가라고 점검했습니다.